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죠?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터지고 또 중동에서도 큰일이 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과연 그냥 우연히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2021년 카불 함락,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이스라엘 공격까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HR 맥메스터 장군이라는 분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아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이랑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문제가 하나의 거대한 싸움이라는 걸까요? 선뜻 믿기지 않으시죠? 자, 지금부터 맥메스터 장군의 주장을 하나하나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바로 HR 맥메스터 장군입니다. 이분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지낸 아주 저명한 전략가거든요. 맥메스터 장군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이 모든 혼란 뒤에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맥메스터 장군이 말하는 그 배후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그가 이름 붙인 아주 흥미로운 집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맥메스터는 이들을 공격자들의 축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죠? 이게 그냥 이해관계가 좀 비슷한 나라들이 모였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서방이 만든 지금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멤버들이 누군지 볼까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구아까지. 맥메스터는 이 거대한 두 축, 러시아와 중국이 이 그룹을 이끌고 있고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아주 바짝 붙어서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 친해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이 말 좀 보세요. 서방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책임자다. 진짜 대놓고 말하죠?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푸틴이랑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침공 바로 직전에 낸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이제 판은 우리가 짠다 하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에요. 시진핑이 푸틴한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이 100년 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건 자기들이 지금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금의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자, 그럼 이들이 말로만 그러냐? 절대 아니죠. 이 표를 보면 얼마나 끈끈하게 얽혀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보세요. 이란은 러시아한테 샤헤드 드론을 보내주고요. 북한은 병력이랑 노동자까지 보내서 지원 사격을 하죠. 또 러시아는 하마스를 외교적으로 지지해주고 중국은 어때요? 이란 석유를 사주면서 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협력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자들의 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서방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맥메스터 장군의 진단 아주 날카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발적인 것은 바로 나약함이다. 와, 이 한 문장이 맥메스터 분석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방이 뭔가 애매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저 공격자들한테는 얘네 약하네?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신호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 자체가 도발을 부르는 셈이라는 거죠. 맥메스터는 최근 미국 행정부들의 전략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요. 한쪽은 계속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이게 결국 공격자들이 마음대로 판을 흔들게 놔둔 꼴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쪽은 물론 동맹들이랑 좀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직접 나서서 행동하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요. 보통 러시아랑 중국을 어떻게든 떼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맥메스터는 그게 완전 착각이래요. 왜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걔네들이 쟤 때문이야 하면서 서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피할 구멍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아예 둘을 한 덩어리로 꽉 묶어버려서 공동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발상이 아주 신선하죠? 자, 그럼 이제 진단은 끝났고 처방전이 나와야겠죠? 맥메스터가 서방을 위해 내놓은 해결책은 뭘까요? 그가 제시하는 4단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메스터가 보는 가장 큰 위험, 그건 바로 분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편끼리 단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저 공격자들의 축 눈에는 아하, 쟤네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구나, 약해졌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대담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맥메스터가 내려온 처방전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군사력부터 키워서 아무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즉 억제력을 회복해야 하고요. 둘째,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중요한 공급망을 우리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문제, 이거 중요하죠? 남한테 의존하지 않도록 에너지 안보를 달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옳다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맥메스터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읍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정말 상황에 딱 맞죠? 함께 뭉치거나 아니면 각자 따로 죽거나. 지금 동맹들끼리 힘을 합치는 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뭉치지 않으면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질 거라는 아주 뼈아픈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맥메스터의 분석이 그냥 우리 큰일 났다는 비관론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그는 바로 이 위기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 공격자들의 축이 엄청 강해 보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죠. 러시아는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도 돈도 엄청나게 잃고 있고요. 이란도 사실 자기 힘이라기보다는 여기저기 대리인들을 내세우는 거라 불안불안하죠.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맥마스터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들의 저런 내부적인 약점들이야말로 서방이 정신 차리고 자신감을 되찾아서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판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이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맥메스터의 분석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서방의 진짜 가장 큰 위협은 저기 있는 저 공격자들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들에 맞서야 할 우리 내부의 분열과 자신감 상실, 바로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